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체질이 달라서 그렇다. 원래 몸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차이는 음식의 종류보다 그 음식이 몸에서 어떤 역할로 쓰였느냐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몸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들어온 걸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만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먹고 확실히 다르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좋다길래 먹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로 끝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음식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와주는 역할과 붙잡아주는 역할, 때로는 흐름을 막는 요소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저 지나가는 음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병아리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콩은 성분만 놓고 보면 뼈와 혈관, 장에 두루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성실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콩이 언제 힘을 쓰고 언제 조용해지는지는 먹는 사람보다 먹는 방식이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살 김순덕 씨는 병아리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년 넘게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밥에 넣어 드시고 간식처럼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달라지지 않았고 속만 더부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73살 박경자 씨는 병아리콩을 준비하는 방식과 함께 먹는 조합을 바꾼 뒤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굳었고 걷는 속도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병원 검사에서도 골밀도와 혈관 관련 수치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아리콩입니다. 결과가 갈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었느냐였습니다. 병아리콩은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 한 가지만 바꾸는 음식이 아닙니다. 뼈가 먼저 반응하고 혈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장 환경이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검사 수치보다 먼저 일상에서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식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병아리콩을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지금과는 다른 몸의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걷는 느낌이 달라지고 속이 먼저 편안해질 겁니다. 병아리콩을 계속 먹고도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먹는 순서와 조합, 준비 과정이 몸에 맞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아리콩이 몸에서 제대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방법, 즉 어떻게 먹어야 뼈와 혈관, 장이 함께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병아리콩 이야기에 있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병아리콩을 먹는 이유가 분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뼈 때문입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고 검사에서 골밀도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우유를 챙기고 칼슘제를 챙기고 그래도 마음 한편이 불안합니다. 먹고는 있는데 몸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뼈는 칼슘만 들어간다고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칼슘은 재료일 뿐이고 그 재료가 뼈 안에 머물 수 있게 붙잡아주는 조건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음식이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에는 뼈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돕는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먹은 칼슘이 뼈에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병아리 콩만으로는 칼슘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이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는 양은 적지만 칼슘이 농축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우유처럼 한 컵씩 마시지 않아도 작은 양으로 칼슘을 보태는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 콩과 검은 깨를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같이 먹었을 때 반응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병아리 콩은 칼슘이 머물 자리를 만들고 검은 깨는 그 자리를 실제로 채워줍니다. 이 조합으로 바꾼 분들 중에는 몇 주까지나 무릎이 덜 시큰해졌다거나 허리를 펼 때 부담이 줄었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병원 검사 수치가 갑자기 확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생활에서 먼저 차이가 느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굳어 있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이 한 번에 실린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건 뼈가 조금씩 버텨주는 힘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검은 깨를 따로 간식처럼 먹는 게 아니라 병아리 콩 위에 뿌리거나 함께 무쳐 먹었을 때 이런 반응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뼈 때문에 병아리 콩을 드셨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칼슘이 머물 조건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아리 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도 병아리 콩이 문제라기보다는 함께 먹는 음식 구성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이 병아리 콩과 시금치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이 성분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속이 꽉 찬 느낌이 오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이 과정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병아리 콩만 따로 먹을 때보다 시금치를 함께 먹었을 때 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덜 남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아리 콩을 따로 한 그릇 먹지 말고 시금치와 같은 접시에 올리는 겁니다. 나물로 먹어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함께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먹은 분들은 가장 먼저 아침 얼굴 붓기가 덜하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덜 가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춰 서야 했던 횟수가 줄었다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병아리 콩을 혼자 먹을 때는 속이 불편했는데 시금치와 함께 먹고 나서는 식사 후에도 배가 편안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병아리 콩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쓰이는 방향이 달라지는 재료입니다. 검은 깨와 함께 먹으면 뼈 쪽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의 답답함이 먼저 풀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가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조합이 빠지면 처음에는 좋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병아리 콩을 그냥 먹는 사람과 제대로 쓰는 사람을 확실하게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을 따라 해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는데 몇 주 지나니 예전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무릎이 다시 뻐근해지고 속이 다시 더부룩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가벼움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아리 콩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조합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장을 먼저 정리해주는 조합입니다. 병아리 콩은 뼈와 혈관에 관여하는 재료를 갖고 있지만 그 재료들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가는 길이 편해야 합니다. 장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뼈 쪽에서 잠깐 반응이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요거트입니다. 특히 당분이 들어간 요거트가 아니라 플레인 요거트가 좋습니다. 달지 않고 맛이 심심한 그 요거트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장 속에서 먹이가 되는 성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먹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요거트는 그 역할을 해줍니다. 병아리콩만 먹을 때는 장 안에서 움직임이 둔한 상태로 지나가던 것이 요거트와 함께 먹기 시작하면 장 안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조합으로 바꾼 분들 중에는 가장 먼저 배변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씩 답답하던 장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이 편안해지면서 앞에서 느꼈던 무릎의 가벼움이나 몸에 덜한 붓기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이 정리되면 병아리콩에서 나온 성분들이 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합이 잠깐 반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아리콩을 따뜻하게 준비한 뒤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이는 겁니다. 섞어서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먹은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먼저 편안하고 하루 종일 속이 가볍게 유지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장이 편해지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뼈와 혈관 쪽 변화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검은 깨와 함께 먹었을 때 느꼈던 무릎의 덜한 뻣뻣함, 시금치와 함께 먹었을 때 느꼈던 몸의 가벼움이 이 조합을 더했을 때 사라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은 하나의 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은 깨와 함께하면 뼈 쪽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시금치와 함께하면 몸의 답답함이 풀리고 요거트와 함께하면 그 변화가 오래갑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병아리콩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왜 어떤 분은 병아리콩을 먹고도 아무 변화가 없었고 왜 어떤 분은 같은 콩으로 몸의 흐름이 달라졌는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조합을 어떻게 배치해야 몸에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 좋은 조합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흔한 실수는 무엇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에서 만든 흐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병아리콩도 먹었고 검은 깨도 먹었고 시금치나 요거트도 먹어봤는데 왜 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합이 틀린 게 아니라 양과 준비 상태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병아리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밥 한 그릇 가득 넣거나 한 끼에 종이컵 한 컵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도 양은 몸에 이득이 되기보다 소화 부담이 먼저 옵니다. 몸이 반응했던 분들의 병아리콩 섭취량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 끼 기준으로 삶은 병아리콩 반 공기, 종이컵으로는 약 반 컵 정도였습니다. 숟가락으로는 밥숟가락 4~5숟갈 정도입니다. 이 양이면 부담 없이 소화되고 검은 깨나 시금치, 요거트와 함께 먹었을 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병아리콩의 상태입니다. 겉만 익은 병아리콩은 씹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몸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반응했던 분들의 공통점은 병아리콩이
속까지 완전히 부드러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으깨질 정도, 포크로 눌렀을 때 뭉개지는 상태가 기준입니다. 이 상태가 되려면 마른 병아리콩 기준으로 하룻밤 이상 충분히 불린 뒤 삶아서 속까지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조합을 더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실수는 모든 조합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경우입니다. 병아리콩에 검은 깨를 뿌리고 시금치를 곁들이고 요거트까지 한 번에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몸은 처리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몸이 반응했던 분들은 이 조합을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병아리콩과 검은 깨는 하루 한 끼, 주로 점심이나 저녁에 먹었고, 병아리콩과 시금치는 그날 다른 끼니에 가볍게 곁들였으며, 요거트는 공복이 아닌 식후나 간식 시간에 작은 컵 하나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장의 부담이 줄고 앞에서 말한 변화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병아리콩을 가공된 형태로 먹는 경우입니다. 병아리콩 과자나 스낵, 당이 들어간 제품들은 병아리콩의 장점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반응했던 분들은 병아리콩을 항상 단순한 형태로 유지했습니다. 삶아서 부드럽게 정해진 양만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먹느냐 아니면 좋다는 말만 믿고 양을 늘리느냐에 따라 몇 주 뒤 몸의 반응은 분명히 갈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병아리콩은 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확한 양과 상태로 맞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몸이 반응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흐름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이 조합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병아리콩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금방 그만두는 사람을 갈라놓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병아리콩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걸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많은 건강 습관이 중간에서 멈춥니다.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루 일과 속에 자리를 못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했던 분들의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병아리콩을 특별한 관리 대상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밥 먹는 자리 중 가장 편한 한 끼에만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밥상에 반찬 하나 더 놓는 느낌으로 삶아둔 병아리콩 반 컵을 그냥 같이 올립니다. 그날 무릎이나 허리가 신경 쓰이면 검은 깨를 한 숟갈 더하고 속이 더부룩한 날에는 시금치를 곁들입니다. 요거트는 같은 접시에 올리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과일 대신 먹거나 간식처럼 작은 컵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하루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몸도 과하지 않게 같은 자극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매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외식하는 날은 건너뛰었고 집에 없으면 억지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먹기 시작할 때 양을 늘리지 않았고 덜 익힌 상태로 먹지 않았고 과자나 가공식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굳어 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식사 후에 속이 꽉 막힌 느낌이 줄고 하루가 끝날 때 몸이 덜 처진다는 느낌도 따라옵니다. 이때부터는 억지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했던 분들은 병아리콩을 의무처럼 먹지 않았습니다.
늘 먹는 반찬 중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하루 3끼에 넣거나 양을 갑자기 늘리거나 조합을 한 번에 다 몰아넣었던 분들은 금방 지쳤습니다. 병아리콩은 빨리 결과를 보라고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조금씩 바꾸라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으로 맞는 음식과 함께 밥상 안에서 무리 없이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오래 갑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방식이 누구에게는 잘 맞지만 누구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아리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앞에서 만든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병아리콩을 대하는 시선이 아마 조금은 달라지셨을 겁니다. 이제는 몸에 좋다니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몸이 반응하는지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삶은 병아리콩 반컵, 속까지 부드러운 상태, 검은 깨, 시금치, 요거트. 이 조합이 왜 나왔는지도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먹지는 않게 됩니다. 그 차이만으로도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이어간 분들 중에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아침이 달라졌다는 말을 합니다. 일어날 때 몸이 덜 굳고 하루를 시작하는 속도가 달라졌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약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몸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방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신장이나 통풍 문제로 콩이 부담되는 분들은 양을 더 줄이거나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으로 약을 대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언가를 더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선택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더 솔직합니다. 오늘 한 끼 병아리콩을 어떻게 먹을지 잠깐이라도 떠올리셨다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행보다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생활에 남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